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8년 6월 16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이 6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월 14일인데 오늘 텔레비를 운동 갔다 와서 딱 틀어보니까 오늘 월드컵 개막전을 한다고 11시부터 이렇게 딱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틀어보니까 박지성 선수가 SBS 해설위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세월이 벌써 4년이 지나가지고 월드컵을 하는 시기가 왔어요. 아, 세월은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죠? 아,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이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축구를 하면 경마를 열심히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네. 아무래도 좀 덜 하실래나?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지난주는 3주 연속 대승을 하고 나서 4주 연속 대승에 도전을 했습니다만 승리에 도전을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어요. 졌어요. 지난주는 제가 졌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적중 광고가 없습니다. 강타는 지면은 광고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놓고 무슨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아까운 얘기도 이겼을 때 하는 얘기지 저놓고 무슨 아까운 게 뭐가 있어요. 속상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저놓고 이긴 것처럼 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강타의 생각이기 때문에 경마는 저도 양식을 팔지는 말아라. 자, 이게 이제 강타의 지론입니다. 얼마나 벌겠다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이제 경마가 시행이 되는데 제가 맨날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잘하면 되니까, 또 3주 연속 잘했으니까 한 주 정도 못했고, 그러고 또 다음 주에 잘하고, 계속 또 잘하다가 또 못하고, 잘하다 못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매주 잘해? 제가 신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강타와 함께 하신다면 강타 역시도 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중 광고는 없고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번 주 이제 토요경마와 일요경마의 흐름을 보면 농림축산부 대상경주가 일요일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출조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편성 자체는 또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인데, 전반적인 편성으로 봤을 때는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지저분한 경마가 많다. 그래서 의외로 안 되는 안 되는 보병마나 배당마가 들어오면서 배당이 터지는 경주가 다 상당수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동안 이제 꼴찌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인기마는 들어오는데 꼴찌만 하고 들어와가지고 적중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김동수 기수와 문세영 기수가 졸전을 펼치면서 아쉬운 경주력을 보여준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제 그런 거를 다 시행착오로 겪었으니까 아예 배당만을 대가리로 놓고 역으로 때려가지고 적중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뭐 아니면 도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충분히 될 수 있는 마피를 자신있게 충마로 선정을 하는 그런 작전이니까 뭐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경마와 일요경마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예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자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 제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6번 대천이어로와 7번 웨이트 A씨가 전개상의 이점을 안고 선전의 메리트가 높아 보이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 측면에서는 6번 대천이어로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6번 대천이어로를 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경주는 강타의
토요경마 1차 메인 승부처로 A급, 그것도 A급으로 잡아서 강력하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1경주의 메인이다. 야,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6번 대천이어로나 7번 웨이트 애쉬 같은 실질적인 능력만을 이번 경주에 이길 수 있는 마필이 한두가 포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필이 완전히 배당마예요. 안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실질적인 능력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6번 대천이어로 7번 웨이트 애쉬. 뭐 여기에 7번, 6번이 김태훈이니까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능력만 1번 미스 마운틴. 이런 마필들까지 다 가져가서 대가리 세워놓고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전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요번 1경주는 토요경마 1차 메인 승부처로 해서 1경주부터 공격적으로 예상을 해서 멋지게 배팅 자금을 마련해 놓고 시작해 보겠다는 강타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예! 이 뭐 선거 때 유세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4번 봉성미래예요.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가장 출중한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줘서 조정 하강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전개상 선행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빼고 싶은데 뺄 수 있는 대안마가 없어. 그렇다면 뭐 전개상 선행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미워도 다시 한번 4번 봉성미래는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수가 있겠고 10번 승일교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게 괜찮습니다. 요게 괜찮으니까 요번 경주에는 요 두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경주는 전력 미숙에 10마들 넘어 짜여져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입상마들을 압축해 볼 것 같으면 3번 상하이 조단, 4번 경국지마, 6번 비평, 7번 하늘을 달리다 이상 4두가 기본적인 능력 측면에서 미세하지만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 중에서 강타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4번 경국지마라는 마필입니다. 자, 주행범3이 가만히 잡고도 선행력 우수한 모습을 보이며 선두권을 나서고 종반 역시나 가만히 잡고도 탄력까지도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다. 전반적으로 4번 경국지마를 세게 보는 이유는 선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지만 선입도 가능한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전개상의 자유로움을 갖고 선전의 메리트 높은 4번 경국지마를 가감하게 강력한 충박감으로 읽어주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오늘 제주경마 토요 제주교차의 특징은 출주수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뭐라 그럴까 빈약한 경주가 좀 많아요. 그래서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경주도 있고 의외로 안정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경주도 다소 골고루 포진을 하고 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역시도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강타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2번 만점왕이란 마필이에요. 2번 만점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야?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경주의 특징에 가장 부합되는 마필인 만큼 2번 만점왕을 등짝이 불안하더라도 배팅권에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읽어주면서 자, 이번 2경주는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하는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걸출한 충마의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죠. 바로 6번 초인 대보라는 마필이 강력한 충마가 되겠습니다. 자,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안정된 추임력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마필이에요.
안정된다? 안정된다는 얘기는 우수하다는 것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니까 우수한 추임력을 베이스로 깔고 있고 지난번 경주 시에는 부족했던 선행력까지의 향상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죠.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지만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초인대문은 강력한 배팅권의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도 있다. 1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뭐 마필 값을 벌리려면 총력전이 예상되는 마필이라 6번 초인대문은 이 편성에서 뭐 강력한 충막감으로 읽어줘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 그래서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대만은 뭐 4번 큐피드 강자가 그래도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면 힘의 비축을 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전의 메리트 높아 6번 초인대모와 4번 큐피드 강자는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략.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제가 이렇게 집에서 UCC를 찍으니까 후배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형님 그거 어떻게 찍으십니까? 뭘 어떻게 찍어? 그냥 소파에 앉아서 찍어.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그거 편집은 누가 하십니까? 난 누구한테 맡겨. 그랬더니 아 그거를 맡기면은 예를 들어서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비슷하게 들어가. 그런데 왜 집에서 찍으십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시간 소비가 많고 또 그러다 보면 좀 뭐랄까 내가 어수선한 기분이 들어서 나는 내가 할 일이 좀 많어.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찍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아 그러시냐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찍는 게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출마표 같으면 한 3시간 동안 금토일 경마를 전부 1차 분석을 마무리를 해요. 그러면 한 8시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8시 반이 되면 저는 운동을 하러 가요. 왜냐하면 운동을 안 하면 3시간 동안 정신 집중을 했기 때문에 멍해져요. 멍해지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면 이렇게 방송을 못 하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요. 막 머리가 어수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고 목욕 쫙 하고 땀 흘리고 나면 저 깨우네요. 그리고 앞에서 막 혼미했던 생각이 싹 정리가 돼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방송을 하면 방송 질도 높아지는 것 같고 저 역시도 건강해지고 뭐 일거양득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찌라시 작업하고 또 UCC 찍고 그러다 보면 12시가 훨씬 넘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경마장 갈 거 준비해 놓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한 2시 정도 돼요. 그럼 2시에 잡니다. 그래야 내일 본장을 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집에서 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자, 제주교차 3경주 중매인 승부처입니다. 1번 사소치대예요. 단통은 아닙니다. 이번 경시 충마나 단통만은 아니고 딱 3조만 갖고 가는 경주인데 그 중에 1두입니다. 받치는 막권이죠. 1번 사소치대.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지만 예전같이 선행일변대의 모습은 보이고는 있어도 굳이 뭐 선행을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근데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1번 사소치대는 능력 및 전개상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이라 판단을 하고 있어서 충만한 단통은 아니지만 배팅권엔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1번 사소치대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지만 단통은 따로 있습니다. 전혀 안 팔릴 것 같은 일도와 또 조금은 팔릴 것 같은 실질적인 능력만으로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하는 제주교차 3경주 제주 준매인 승부처 자신있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1경주가 1차 메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4경주가 2차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메인을 앞에다 붙여놓으면 매출을 띄우는 데는 사실 좀 좋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는 편성이 좀 뭐라 그럴까요? 지저분하다니까. 지저분해서 오전장에 이겨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후반부에는 적중이 가능한 경주가 5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적중 가면 되는 거야. 편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 돈질도 세게 할 필요도 없어. 이긴 자금이니까 그냥 적당하게 해면서 이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전이에요. 그래서 초전박살이란 작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요제 4경주 2차 메인입니다. 6번 베스트 빅토리입니다. 편성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안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죠. 특히나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승급전이었어요. 승급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향상된 선행력을 바탕으로 중위권 전개를 하고 종반 탄력의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며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종반 추임력이 괜찮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하지만 6번 베스트 빅토리가 이번 경시 충만은 아닙니다.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가리는 배당권 전력을 대가리로 놓고 역으로 때려서 중배당 이상 작심배당까지도 기대하는 자 토요제 4경주 2차 메인 승부처 자신있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개차 4경마가 7두 경주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웬만하면 적중을 해야 하고 가야 되는 경주야.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은 김영래 마방에서 동반 2두를 출전시키고 있어요. 1번 선봉전선과 6번 백호군주. 당연히 승부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1번 선봉전선은 용남이를 태워놓고 6번 백호군주는 용남이가 조교를 하고 6번 백호군주에는 강수환이 태어났어. 그러면 어느 쪽에 더 승부가 강하냐? 저는 당연히 1번 선봉전선의 승부의지가 강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1번, 6번은 동반 입상 가능성은 또 갖고 있을 정도로 저는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번 선봉전선과 6번 백호군주는 무조건 가져가고 이번 경시 불안한 인기만 가감하게 자른다면 충분히 적중도 가능하지만 중배당 단통도 가능한 제주개차 4경주라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가 되겠습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곤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신마 중에서는 6번 나이비치요. 요게 괜찮아요. 발주가 안 좋아서 주행검사 때 후미 늦발을 하고 종반 채찍을 한번 때리고 시종 잡고 타는데도 탄력은 상당히 좋았다. 전반적으로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6번 나이비치요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고 현금 마필들 중에는 1번 바비스 사운드가 전개상의 이점과 더불어 능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라 자, 이 1번 바비스 사운드도 피리 배팅권에 난처를 시킬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경주 때는 약간의 공백기 탓인지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이상의 경주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1번 바비스 사운드도 피리 배팅권에 난처를 시키는 입상 가능한 전력. 자 다음은 제주개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일단 이번 경주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3번 팔도입니다. 팔도라는 마필이 그래도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시 피리 배팅권에 난처를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당일 인기권 전력인 4번 두루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5경주는 팔리는 인기만은 불안하고 안 팔리는 복병마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자 중배당 단통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하는 제주 최대 메인 승부처 멋지게 한번 여기서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어려운 경주예요. 고만고만한 선행력을 보유한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선행 일변대의 모습만 보여주는 마필들은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행을 누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경주인데 1번 강촌의 별도 선행을 갈 수가 있고 또 4번의 헤일로버드도 선행을 갈 수가 있고 2번 해컨공무함도 선행을 갈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누가 선행을 가느냐 요 부분이 관건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 경주시 가장 그래도 괜찮게 보고 있는 마필은 2번 핵항공모함입니다. 57kg라는 가부증을 달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만 마필 자체가 530kg대의 큰 체구를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경기력 상승을 끌어내었는데 이 2번 핵항공모함을 강하게 읽어주는 이유는 선행 기본적인 순발력이 굉장히 빠름에도 불구하고 선입정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전개상에 가장 자유로운 면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패턴 자체도 직접 급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선취인 연모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핵항공모함은 강하게 읽어주고 싶고 만에 하나 여기서 배당이 터진다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 말리지마라는 마필이 있는데 지난번 데뷔전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이 마필은 주행검사 자체를 3차에 걸쳐 통과를 하면서 그 당시에 힘 소비를 다 해버렸어. 그래서 직전 데뷔전 때는 능력 발휘가 안 됐지만 데뷔전 자체가 조종을 거친 모습이라면 요번 파스 아니면 다음 파스 때 아주 출중한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강타는 이번 파스부터 그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면서 8번 말리지만은 배당권 전력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으네요. 자, 그래서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타는 뭐 이번 경주에서 뭐라 그럴까 필히 배팅권에 난처가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2번 핵항공모함과 8번 말리지만은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용담여신입니다. 데뷔 후 두 번의 경기에서 순차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줬고 데뷔전에서는 선입으로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으로 1승을 하면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에도 뭐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제주 7의 대상 경주인데 가장 유력한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읽어주고 싶다. 자, 여기에 6번 한라왕후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저는 뭐 근간에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줬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워낙에 출중해서 이번 경시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또 한 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2번 용담여신과 6번 한라왕후 비교적 싱거운 대상 경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7경주는 나름 충격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습니다. 바로 7번 돌아온 아침에라는 마필입니다. 마망에서의 기대치가 높다고 이 마필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향상된 선행력을 바탕으로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탄력이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전개상의 이점을 살려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7번 돌아온 아침에는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 되겠고 2번 말라카스입니다. 요거는 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대안마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2번 말라카스까지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경기는 일단 안정된 그래도 입상 가능성 권력이 있죠. 바로 2번 와일드 드래곤이란 마필입니다. 센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번 경기 때 꼴찌를 하는 거 보고서 황당했던 마필이죠. 그야말로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바닥을 때려놨는데 선행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선행을 갈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면 또 의외로 자기 능력의 베스트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그거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선행이 아니면 바닥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앙실해도 불안한 마필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바닥을 때려놨어요. 그런데 바닥을 때리는 마필이 바로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강타가 보는 경우에는 선행 시에는 뭐 베스트니까 선행 간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는 이번 와일드 드래곤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과 그 이상까지도 기대하는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 준베이 승부처의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4번 페나코바가 근간경주에 여세를 몰아서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겠다. 지난번 경주 때 4착을 했고 그 이전에 6착을 했지만 그래도 편성만 놓고 본다면 가장 입상권에 근접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전형적인 기본마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만 배팅권에서 쉽게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무조건 강하게 읽어주면서, 하지만 이번 경주시에 팔리는 인기마가 실질적인 입상 가능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병 배당만을 충만을 놓고 역으로 때릴 경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9경주는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준메인 승부처라는 점에서 후반부에서는 여기서 한번 멋지게 복병만을 넣고 배당만을 넣고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형군의 기복형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서 누가 입상을 해도 크게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자, 제가 언제였나요? 며칠 전에 밤에 좀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와서 떡하니 검빛의 예상과 복진안을 들어가 보니까 서인석 조교사하고 경마팬하고 뭐 논쟁을 벌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경마팬들이 이제 33조 마방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서인석 조교사가 이렇게 그렇게 강하게 경마팬들이 얘기를 할 줄 모르고 어설프게 말을 했다가 아주 그냥 댐통으로 당하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그런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여부를 떠나서 조교사나 기수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특히 기수협회하고 조교사협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무고죄로 신고를 한다고. 뭔가를 무고죄로 뭘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무고죄라는 건 성립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어떤 경주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주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인들이 여럿이 그 경주에서 그 사람이 잘못 탔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무고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맨날 무고죄로 신고를 한대. 그런 식의 접근을 경마팬에다 하다 보니까 경마팬이 지식이 더 높아. 그러니까 나오면 까불지 말고 그냥 댕커로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지금은 그게 갑질이야. 기수하고 조교사가 그게 갑질이야.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매장이 돼버려. 서인석 조교사도 잘못했으면 그거 매장 되겠더라고. 괜히 어설프게 기분 나쁘다고 그냥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가 아주 죽자고 달려드는 거야. 팬들은. 그러다가 매장당하는 거야. 그러다가 진짜 막 감성에 막 투서 넣고 이래버리면 역으로 무고가 아니라 그냥 깜빵 가는 수가 있어. 역으로. 그러니까 그거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지금 한진그룹에
조씨지만 망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러면 기수가 뭐 한진그룹보다 대단해? 조교사가 대단해? 그건 아니잖아. 물론 안 한 거 갖고서 뭐라고 그러면 안 되지. 경마 팬들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경마 팬들은 난 없다고 생각해.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참고 받아들여야지. 지가 잘못해놓고. 그런데 그걸 갖고서 물론 논쟁거리를 갖고서 얘기를 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자기도 기분 나쁘다고 무고죄로 때리겠다고 신고하겠다고 그럼 본인이 간다니까. 그리고 매장된다니까. 완전히 그냥 개쓰레기가 돼가지고 매장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를 왜 해? 무서운지 모르고. 그러니까 한진그룹은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머리 숙이는 거예요? 이명희가 그렇게 머리 숙이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수하고 조교사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하게 겸허하게 나를 돈 벌어주는 사람들 아니야? 팬이잖아. 그러니까 어찌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번 끝장승부처에서는 7번 특별스타. 그래도 정석대로 붙는다면 특별스타가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서인석 조교사가 혼나고 나서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보고 싶으네요. 그래서 7번 특별스타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단통은 다소나무 복병만을 단통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준비한 토요경마 경마방송은 마무리 짓고요. 조금 쉬었다가 일요경마 경마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더욱더 멋진 예상으로 꼭 토요경마 멋진 대성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